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실시되는 5급 시험 신HSK 5급 시험 예상 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강 하기 앞서 EBS랑에서 최근에 내놓은 강의 우리 누들 신HSK 5급 여러분들 이 강의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빨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EBS랑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매번 예상 문제 특강 무료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우리 EBS랑 예상 문제 특강으로 듣기 이 부분 중에서 서술형 듣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독해 이 부분 준비했습니다. 서술형 듣기는 듣기 31번부터 45번까지 총 15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흐름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A, B, C, D를 미리 보는 건 기본이고요. 듣기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단어를 듣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게 여러분들 50% 이상입니다. 안 들리는 단어들이 50% 이상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저 리우와 함께 공부하면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듣고 문제 푸는 거 절대 아니니까 흐름을 듣는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원문을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다운받아서 잘 듣고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준비됐죠? 그러면 ABCD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3문제짜리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보통 2문제짜리 3개 지문 나오고 3문제짜리 3개 나오는데요. 3문제짜리 이야기 흐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미리 ABCD를 봐야 되는데 언제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편의상 3번, 4번, 5번 그랬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ABCD를 지문을 들으면서 들리는 것들에 일단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뭐 얘가 들렸다. 하나만 들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2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들으면서 동그라미를 꼭 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이 나중에 나오죠. 싼 하고 질문이 나오면 아까 내가 동그라미 친 거를 빨리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들리기까지 약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확인 사살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다음 지문.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6번, 7번, 8번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지문으로 가서 ABCD를 막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아까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확인 사살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초 남으면 5번 하기까지 이렇게 쭉 빨리 ABCD 봅니다. 그리고 5번은 몇 번이 주제성 글이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하면은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문을 들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 뭐 这段话主要告诉我们什么 보통 이런 내용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갖다 그런 거 듣는다고 답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쯤 되면은 이미 이야기를 다 듣고 답이 나와야 되고 미리 가서 그 다음 지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들으면서 답을 풀어야 된다. 문제를 듣고 답을 그때 다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다. 답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들으면서 답 푸는 연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은 이 누들 HSK 강의에서 제가 많이 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ABC를 먼저 잡아드린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문장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 하이메이 정수. 자, 주어는 어떤 사물인지 사람인지 정수는 사람 삼을 다 써요. 사람이 성숙하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익다란 뜻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고 10번 보면 紫色的 紫色 뭡니까? 이 자주색이죠. 그러니까 3번의 주어는 사물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싱주앙도 있습니다. 싱주앙은 사람한테 쓰지 않죠. 싱주앙은 뭡니까? 형상, 사물의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아주 이상하다 이거죠. 이 싱주앙은 독해 일부분에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메이파시엔 이것도 주어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꼬부자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자오로 읽어야 되죠. 결과보로 쓰인 거고 뿌가 동사 뒤에 있으면 할 수 없답니다. 그럼 꼬우는 형용사가 아니죠. 충분하다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동사죠, 동사. 그래서
고가 동사로 쓰일 때는 손이 닿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닿을 수가 없다. 손이 닿을 수가 없다. 够不着. 자, 읽어볼까요? 够不着. 그 다음에 觉得太小. 너무 작다고 생각하냐? 要留它. 그것을 남겨둬서 做种子. 자, 종자로 삼는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의 주어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사람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5번 人无完人.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자, 주제인데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错了, 잘못했으면 要及时改正. 及时는 제때 즉시에 바로 즉시 고쳐야 된다. 改正. 바로 잡아야 되죠. 그 다음 10번 要虚心. 여기서 쉬시는 형용사지만 부사어로 쓰였죠. 接受意见.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냐. 자, 쉬시는 이 겸손하다라는 뜻이죠. 쓰기 99번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시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겸허히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냐. 永远不要失去希望. 영원히 희망을 잃지 마라. 다 좋은 말들이죠. 이제 간혹가다 주제들을 물어보는데 구체적인 거라든가 좀 부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본문의 내용과. 그럼 우리가 한 문장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따라하세요. 절대로 원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第 원문 3 보면 到5题 여러분들만 손해야. 그죠? 是根据下面一段话， 안 들리는 단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가봅니다. 有位老婆婆在屋子后面，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有位老婆婆在屋子后面， 시작. 有位老婆婆在屋子后面. 자, 일단 라오포포라는 사람이 주어가 등장했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在屋子后面. 우즈가 뭡니까? 우즈. 자, 오문 보지 마시고 우즈 집이죠. 后面. 어쨌든 라오포포가 在什么地方이라는 거. 우즈 后面. 어디 뒤에다가 집 뒤에다가. 그죠? 집 뒤에다가. 자, 읽어볼까요? 有位老婆婆在屋子后面. 자, 집 뒤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집 뒤에다가 어떻게 했냐? 种了一大片玉米， 다시. 种了一大片玉米。 시작. 种了一大片玉米. 种了一大片玉米. 자, 여러분들 위미를 모를 확률이 좀 높죠. 근데 种了 在什么地方 뒤에다가 种 사성을 읽었죠? 种 뭡니까? 그렇죠. 심다입니다. 심다. 그래서 种了一大片. 一大片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미는 어떤 물건을 심은 거겠죠. 그죠? 식물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种 이게 사성을 읽어야 돼요. 이 러자 앞에 있으니까 동사라는 거. 그리고 이다편 위미 이 넓은 지역으로 넓은 지역에 위미는 뭡니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모를 때는 위미를 심었다. 이렇게 갖고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갖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一个颗粒饱满的玉米说道。 다시 들어봅니다. 一个颗粒饱满的玉米说道。 시작. 一个颗粒饱满的玉米说道. 자, 이거 위미 쇼다운데 클리 바우만더 마찬가지입니다. 클리 바우만은 못 들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지금 못 들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내공이 조금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클리 바우만더 위미면 여러분들은 이거 什么样的 위미 뭔가 그럼 주인공이겠죠, 얘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옥수수 심었고 이 중에서 많은 옥수수 중에서도 어떤 이 옥수수 이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야. 사물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클리 바우만더 위미가 클리는 뭘까요? 그렇죠. 과립이자고 우리가 과립, 알갱이죠. 바우만 여러분들 바우, 吃바우의 바우입니다. 근데 그게 꼭 밥 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죠. 사물에 사물이 어떻게 꽉 차 있는 거, 열매가 아주 꽉 차 있는 거를 바우 그러죠. 많은 그럼 뭐겠어요? 가득, 그죠? 해봅니다. 시작. 一个颗粒饱满的玉米说道. 자, 说道, 다오도 뭡니까? 수의 뜻이에요. 说道는 수의 뜻이죠. 서면이기 때문에 뒤에 다오가 붙었고요. 뭐라고 말했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因为我是今年长得最好的玉米。 다시. 因为我是今年长得最好的玉米。 시작. 因为我是今年长得最好的玉米. 자, 잘 읽었죠? 왜냐하면 나는 올해 가장 좋은 장의 결과로 그러니까 가장 잘 자란 옥수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ABCD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문제 자, B번에 일단
长得最好的 그랬으니까 동그라미가 쳐져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런데 3번 문제는 마지막에 들리겠지만 关于那个 의미 거의 知道什么 이랬다고요. 문제 자체가 힌트가 없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듣는다고 여기서 안 나왔던 답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이미 들을 때 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B번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겠죠. 자, 나는 올해 가장 잘 자란 옥수수이기 때문에 자 가봅니다. 所以收获那天，老婆婆，所以收获那天， 뭐라 그래요? 所以收获那天 그래서 그 수확하는 그날 자收获 뭡니까? 수확하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收获 자 써봐 자 收获那天 그래서 그 수확하는 그날 뭐라 그러냐? 老婆婆肯定会先摘我， 다시 老婆婆肯定会先摘我， 자 따라해요. 老婆婆肯定会先摘我 그랬죠? 老婆婆肯定会先摘我 老婆婆가 분명히 먼저 나를 뭐 할 것이다? 따낼 것이다. 이 짜이가 또 듣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짜이가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몰 확률이 높죠.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문맥으로 들어줘야 돼요. 옥수수는, 그러니까 뭔가, 라오포포가 컨딩会先 짜이워. 그래서 라오포포가 분명히 먼저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한국어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짜이, 자, 따내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이렇게 따는 걸 뭐라 그래요? 짜이, 그럽니다. 물론 이게 안경을 벗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경 쓸 줄만 알아. 따이 엔징만 알지, 짜이 엔징은 몰라요. 안경 쓰신 분 꼭 알아두세요. 안경을 벗다. 평생 안경을 안 벗어. 자, 이 시엔 짜이워 할 것이다라고, 저기 뭐죠? 이 의미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可是收获那天， 뭐라 그래요? 可是收获那天可是 전환이 생깁니다. 이게 순조롭게 가지 않죠. 항상 可是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 수확하는 그날, 그죠? 收获那天老婆婆并没有把它摘走。 시작. 老婆婆并没有把它摘走. 자, 이제 받자문이 나왔는데요. 老婆婆는 뭐였습니까? 并没有把它摘走. 결코 뭐 하지 않았다? 把它摘走. 그것을 따가지 않았습니다. 라오포포가 그 옥수수를 따가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보죠. 明天他一定会把我摘走。 뭐래요? 明天他一定会把我摘走. 내일 그 할머니가 타는 여기서 할머니죠. 一定会把我摘走. 분명히 나를 따갈 거야. 라고. 明天他一定会把我摘走. 라고 또 뭐라고 했냐? 那个最好的玉米难过的说 뭐라 그래요? 那个最好的玉米难过的说. 그 가장 좋은 이 옥수수는 슬프게 말을 했습니다. 난고, 자 슬프답니다. 근데 이거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那个最好的玉米说라고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중국어는 이렇게 따옴표가 있고 나서 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 말했다라고 할 때는 쌍반점 이런 건 듣기에서 들리지 않을까요? 말했다 하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또 중국어는 또 독특한 게 이렇게 먼저 말을 해놓고 그 가장 좋은 옥수수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또 슈어자가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第二天， 자, 第二天 그 다음 날 老婆婆又收走了一些玉米。老婆婆又收走了一些玉米。 뭐라 그래요? 老婆婆又收走了一些玉米. 자, 그 다음 날, 第二天, 老婆婆又收走了一些玉米. 收走了가 뭐예요? 수확해 간 거죠. 거두어 갔죠. 老婆婆, 할머니가 또 그 일부 옥수수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수확해 갔습니다. 자, 可还是没有摘这个玉米。 다시. 可还是没有摘这个玉米。 뭐라 그래요? 可还是没有摘这个玉米. 하지만 还是 여전히 没有摘 따가지 않았어요. 这个玉米. 자, 이 옥수수를 따가지 않았습니다. 可还是没有摘这个玉米. 자, 그다음 가봅니다. 明天老婆婆一定会把我摘走。明天老婆婆一定会把我摘走. 슬픔의 참 목소리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은 라오포포가 뭐 할 것이다? 明天 하면서 뭐 합니까? 이 라오포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나를 따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슬프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 슬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那个玉米仍然安慰自己。 뭐라 그래요? 那个玉米仍然安慰自己. 자, 仍然은 여러분들 뭔 뜻이에요? 그렇죠. 하이십니다. 아까 똑같아요. 여전히. 자, 그리고 仍然도 은근히 많이 들리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웨이쓰지. 안웨이가 뭐예요? 그렇죠. 안웨이, 위안하고 위로하는 거죠. 자신을 위로했다. 그래도 내일은 따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신을 위로한 겁니다. 해볼까요? 안웨이. 자, 위로하다, 위안하다. 웨이는 사성입니다. 안웨이쓰지. 자신을 위로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可从此以后， 그 종스 이후 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죠? 그 종스 이후 이때 이후로 老婆婆再也没有来过。 뭐라 그래요? 라오포포 再也没有来过. 라오포포는 다시는 오질 않았습니다. 슬퍼지려고 그래요. 라오포포 再也没有来过. 오케이. 그다음 보겠습니다. 直到有一天，原来饱满的颗粒变得又干又硬。 다시 直到有一天，直到有一天知道가 아니야. 直到 시간적으로 一直到죠. 쭉 언제까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直到 어느 날 뭐 할 때까지. 알았죠? 쭉 언제까지. 이게 直到 다음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有一天 어느 날 原来饱满的颗粒， 다시 原来饱满的颗粒 뭐라 그래요? 原来饱满的颗粒 원래는 그 饱满的颗粒 가득 차 있던 그 알갱이가 原来饱满的颗粒 그 알갱이들이 원래는 튼튼했던 꽉 차 있던 그 알갱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变得又干又硬。 뭐라 그래요? 变得又干又硬 할 때까지죠. 直到에 걸리는 게 이 시간적으로 이때까지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变得又干 깐이 뭐죠? 그렇죠. 마르고 又硬 딱딱해질 때까지. 어느 날 원래는 그렇게 가득 찼던 그 알갱이가 딱딱해지고 뭡니까? 마를 때까지 그 할머니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가봅니다. 他绝望地准备和玉米干。 다시 他绝望地准备 뭐라 그래요? 他绝望的准备 그는 여기서 그는 옥수수입니다. 他绝望的准备 绝望的는 뭐죠? 절망적으로. 오케이? 绝望的는 몰라도 돼. 그러면 他准备뭔 말 준비를 했죠. 绝望的准备한 거야. 근데 절망이죠. 绝望. 그대로 씁니다. 绝望的准备. 자, 准备가 중요하고요. 和玉米干一起烂在地里了。和玉米干一起烂在地里了。 뭐라 그래요? 和玉米干一起烂在地里了. 뭐 할 준비를 했냐면 玉米干하고 뭐玉米干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옥수 뭐하고 一起烂在地里了. 여러분들 烂在地里는 라는 몰라도 돼. 在地里가 뭡니까? 땅속이죠. 땅속에 뭐 들어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和玉米干 옥수수 줄기입니다. 그죠? 옥수수 줄기와 함께 뭐였어요? 란. 자, 이 단어가 썩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묻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란자에 띠리러 땅에 썩힐 준비를 한 거죠. 이제 땅에 썩힐 준비. 이 짜이 띠리가 보호로 쓰였는데요. 란짜이 띠리러 할 때 이게 보호는 이게 결과가 강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란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란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란자 다음에는 이 짜이 띠리를 가지고 짜이 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문맥의 흐름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란자 안 들린다고 쫄지 말고 짜이 띠리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겠지만 옥수수가 여러분들이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제 그 옥수수가 이제 씨앗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잡아 듣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가보죠. 可正在这时， 뭐라요? 可正在这时 하지만 바로 이때 可正在这时，老婆婆来了。 라오포포가 왔네요. 하지만
이때 이 라오포포 할머니가 왔습니다. 一边摘下它，一边说 一边摘下它一边说. 자, 여러분들 막 따라하고 있어야 돼요. 一边摘下它一边说. 자, 어떤 게 들리고 내가 왜 이걸 못 들었을까? 모르는 단어라서 안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니면 아는데도 못 들었을까? 문맥의 흐름으로 이 뜻일 텐데 이런 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변이죠. 이변 짜이샤타. 그 할머니가 와서 그 주인공 옥수수를 따면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냐? 这可是今年最好的玉米。 뭐라고요? 这可是今年最好的玉米. 이것이 올해 가장 좋은 옥수수야. 그는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부사로 쓰인 거예요. 강조로. 그러나가 아니에요. 这可是今年最好的玉米.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用它做种子，明年肯定能种出更好的玉米。 다시. 用它做种子， 뭐라 그래요? 用它做种子. 자, 用它做种子. 자, 그것을 이용해서 뭘로 삼아요? 그것을 종자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것을 종자로 삼으면 明年肯定能种出更好的玉米。明年肯定能种出更好的玉米。 뭐라 그래요? 明年肯定能种出更好的玉米. 자, 明年는 肯定能种出. 자, 종 심어서 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심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걸 심어낼 수 있을 것이다. 更好的 의미를. 그래서 明年肯定能种出. 추는 결과물로 쓰인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심어서 결과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옥수수들을 심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글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두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보면 4번.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들립니다. 老婆婆开始为什么不摘那个玉米? 그랬어요. 老婆婆开始为什么不摘? 여러분들 开始가 시작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老婆婆는 왜 처음에는 왜 그 옥수수를 따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맨 마지막에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맞는 내용을 고르면 되거든. 들으면서 메이 파션 꼬부자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죄도 타이샤오도 아니고 뭡니까? 要留它做种子. 그 중간 부분 말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결과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같이 마지막 주제도 풀리죠. 뭡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영원히 희망을 잃지 마라. HSK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 여기 있는 옥수수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번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이번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 여러분들은 일단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삽니다. 하지만 또 떨어졌어. 그게 뭐야? 또 희망을 가져야지 도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자신도 없고 나는 이제 붙을 희망도 없어. 그러면 이제 HSK를 더 이상 보지 않겠죠.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다시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不要失去希望. 이게 바로 HSK가 추구하는 정신이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듣기 문제는 서술형 듣기 문제는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위에도 第二部分 총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지문이 보통 한 이 지문이 10문제가 나옵니다. 10개가. 그리고 약 80에서 150자 되는 거고요. 따로 질문이 없어요. ABC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ABCD 중에서 맞는 내용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 문제는 대부분 설명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두 문장을 빠르게 읽고 나서 ABCD를 보는 게 여러분들 빠릅니다. 그리고 정답은 출제자들이 처음, 중간, 마지막 그리고 전체를 이해해서 푸는 거 이렇게 골고루 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답이 풀리면 빨리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독해 일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 막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부분이 제일 공부 조금만 하면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부분 하고 그 다음에 3부분 풀고 2부분 풀어도 됩니다. 자기가 2부분이 제일 야가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3부분이 많이 어렵고 2부분이 자기 자신 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항상 시험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풀어내는 게 정석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두 문제 준비했는데요. 뭐 문제를 많이 준비 안 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와 그 다음에 구조 분석하려고 해요. 구조 분석. 이 구조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미리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61번
著名商人 자, 유명한 상인인 리자청. 자, 실존 인물이죠. 리자청은 정수어 일찍이 말했죠. 과거에 말했었습니다. 자, 전체 말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20岁前, 자, 20세 전에는 事业上的成功, 사업상의 이 성공은, 그죠? 사업상의 성공은 100%, 100%가 카오는 뭔 뜻입니까? 원래는 기대다, 믿다, 의지하다, 기대다인데 여기서는 뭐뭇을 가지고서 双手的勤劳를 가지고 환来바꿔오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은 100%가 어떤 双手, 양손의 진라오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 진짜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5급 단어거든요. 진라오는 근면할 근자죠. 라오, 일하는 거야. 그럼 대충 양손으로 일하는 거. 한 글자만 봐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라오동다 라오는 압니다. 그러면 양손의 일, 근면하게 일하는 것에 의지해서 바꿔온 것이다. 즉 20세 전에는 사업상의 성공은 뭐다? 이 양손에 의해서, 즉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꿔온 것이다. 그러면서 쌍반점은 대비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20岁至 50岁之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20세에서 쯔는 따오죠. 쯔는 따옵니다. 20세에서 50세 사이는 점라.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전체 글을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20세 전이 나왔고 20세에서 50세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50세 후겠죠. 근데 50세 후라고 나오진 않고 이 쌍반점에서 짜이왕호니까 이게 50세 후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现在라고 지금 이 리자청이 말한 그 시점 现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글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은 ABCD를 보면서 바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니다. 그럼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읽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ABCD를 한번 보고 갑니다. 전공 리브카이 진펀. 성공은 떨어질 수 없다. 진펀하고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성공에는 반드시 진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리브카이 진펀. 근면하게 일하는 겁니다. 펀.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진라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은 근면과 떨어질 수 없다. 뭐 이거는 뻔한 내용이고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일단 이거는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일단 갖고 가고投资 자 투자죠. 이投资는 투자입니다. 投资 종회有风险 자 이거는 듣기에서 잘 들립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이 있기 마련이다. 자 리스크를 말합니다. 보통 风险 자 경제적 리스크를 风险이라고 많이 하고요. 年龄越大运气越好 나이가 위에 什么什么 위에죠. 그죠? A 할수록 B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운이 좋다. 그럼 뭐 나이 많으면 뭐 복권 사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뭐 나이만 먹으면은 운이 좋아? 그러면 복권 사면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不同人的运气 서로 다른 사람의 운은 是不同的 다른 것이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글을 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20세 때 진라오를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A번일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조금 확실히 안 쓰면 A번 말하는 것 같다. 좀 이제 시험 HX 정신을 이해하시면 A번 찍고 그 다음 문제 가면 되겠지만 모른다 치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럼 봅니다. 20세에서 이제 50세 사이는요. 因为事业已有些 왜냐하면 사업이 이미 이요, 자 이징을 이로 많이 줄여버리죠. 듣기나 뭐 독해에서 서면어들은 이만 씁니다. 이요, 시, 기초, 기초가 있어 다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这时的成功 자 이때의 성공은 2청, 자 2청이 여러분들 10%를 말합니다. 이 청은 10%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2청, 지우청, 지우청 90%잖아요. 근데 2청 카오 윈치 여기서는 카오가 동사로 쓰인 거거든. 운에 달려있다. 뭐뭐에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은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카오윈치, 운에 달려있다. 해볼까요? 카오윈치. 그래서 10%가 운이고 지우청, 90%는 뭐다? 진펀. 자, 이거 아까 이 진펀이란 단어, A번에 있는 진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라오나 진펀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세, 50세는 뭐가 조금 늘었어요. 운이 10%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뭐가 이 지우 90%라는 이 진펀이 중요한 거죠. 그죠? 90%라는 진펀이 중요해. 짜이왕호 다시 뒤로 가면 즉 50세 이후로 가서 윈치더 비리 자 운의 비율은 会逐渐提高 뭐 할 것이다? 이 점점
이 주지엔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점점, 차츰차츰 해볼까요? 주지엔. 자, 여러분들 단어장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세요. 주지엔, 점점 차츰차츰 높아지죠. 운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现在, 지금은 我成功运气的成分. 내가 성공하는 운의 뭡니까? 내 성공의 운의 성분은 差不多는 거의란 부사로 쓰인 겁니다. 거의 要占. 이 야오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인 거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짠, 차지하다. 3成至 4成. 30에서 쯔는 따오라고 그랬어요. 30에서 4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수록 뭡니까? 운이 늘어나긴 했어. 운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죠? 여러분들 이 구조 분석 잘 메모해놓고 문장을 보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운이 나이가 들수록 늘긴 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100%에서 노력이 100%, 90%, 그 다음에 지금 뭐 운이 30%니까 노력이 한 70%니까 여전히 노력이 큰 차지를 합니다. 다만 그 노력을 해놓은 것 때문에 이미 기본 바탕이 쌓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이라는 게 조금 작용할 뿐이다. 역시 성공은 이 진펀을 갖다가 뭐합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펀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A번이 답이 되죠. 그죠? A번이 답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H 정신, C번은 답 아니야. 나이 들면 복권 사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자, 그래서 61번 답은 A번이고 H 정신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진펀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진라오, 진펀. 이거는 정말 근면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실은 근면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도덕 시간에 많이 보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되죠. HSK도 마찬가지입니다. HSK도 진라오를 가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공부는 안 하고 이 윈치, 운을 갖다가 카오 윈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안 돼. 알았죠? 꼭 이 진라오 진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꾸 윈치에 기대려고 하는 학생들 많아. 공부 찌끔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수해서 떨어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돈이 아까워. 이렇게 자꾸 막 접수하고 떨어졌어. 자, 그 다음에 노력을 하세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无论是 A 还是 B입니다. 无论不管不论 뭡니까? 뭐뭇을 막론하고 뭐뭇에 상관없이 无论是 A 还是 B, A건 B건 상관없이. 그죠? 그 다음에 상관없이 또会, 이 또가 모두가 아니고 문장 연결하는 거야. 결론, 변하지 않는 결론을 나타내는 거야. 조건이 이렇든 간에 상관없이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当面和人交流.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사람과 교류를 하건 아니면 在电话中和人交流는 동일하니까 생략했습니다. 전화로 교류를 하건 간에 상관없이 记住对方的名字.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뒷절에. 记住는 뭡니까? 이 기억해 주는 거죠. 주는 보어로 쓰인 거야. 记住对方的名字. 다른 사람의 상대방이죠. 对方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并 자, 게다가 접속사죠. 准确的称呼对方. 정확히 상대방을 뭡니까? 불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会让人感到喜悦. 뭐 하게 될 것이다? 让人感到喜悦. 사람이, 자, 让 다음에 다시 주동사 나오죠? 사람이 뭐 하게 할게요? 感到, 느끼게끔 해줘. 喜悦, 기쁨이죠. 喜悦를 다 할 필요 없어. 시자만 알면 돼요. 기쁘다. 그죠? 여러분들 몇 번 안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딱 읽고 이거는 이제 교류할 때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려는구나. 흐름, 독해에서도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ABCD를 보면 记住别人的名字很容易. 다른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게 쉽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잖아. 뻔이잖아. 좀만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与人交流是一件 젠으로 붙였죠. 愉快的事情. 즐거운 일이다. 남과 교류하는 건 즐거운 일이다. 뭐 맞기는 하겠지만 이게 주제일 확률은 이 글의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记住别人的名字.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는 需要
特殊的 뭐가 필요해?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 답 아니야. 아니 이름 기억하는데 뭔 특수한 방법이 필요해? 응? 그런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记住对方的名字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상대방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有助于 도움이 되죠. 更好的交流 교류하는데. 자, 有助于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有助于做什么事情 더 잘 교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D번이 답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또 확신이 안 써.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봅니다. 아까 이어서 因为 왜냐하면 你记得别人的名字 이제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你记得别人的名字 네가 记得도 기억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통째로 하나의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 说明 설명해 준다. 무엇을. 그리고 说明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뭘 의미합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说明은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뭘 의미하냐. 다른 사람이 다시 하나의 문장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在你心中 너의 마음속에 有一定的位置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对 이거 自己不在乎的人 자, 对가 여기까지 걸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자신이 개의치 않는 사람이야. 그죠? 不在乎 개의치 않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我们 우리는 주로 往往不会 뭐 하지 않을 것이다. 花心思 마음을 써서 화는 동사로는 쓰다죠. 마음을 써서 취는 없어도 돼요. 방향성을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花心思去记他的名字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부회니까. 그죠? 별로 저 사람이 안 중요하면 이름만 기억 안 해요. 如果你首先 만약에 如果你 이렇게 잡혔죠. 如果가 잡혔으니까 뒤에는 就나 나머가 틀리겠죠. 你首先在称呼方面 만약에 네가 우선 首先在什么方面 이 칭호 부르는 칭호해 주는 거죠. 불러주는 방면에서 就让人不悦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자, 이 위에가 아까 시위에의 위에죠. 그리고 시나 위에나 같은 뜻이거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让人不悦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야. 比如for example 하고 예를 들어주는 거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준다면 예를 들면 뭐. 근데 사실은 이 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你忘了对方的名字라든가 그 예라는 게 뭐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은 你忘了对方的名字 네가 이 상대방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든가 或是记错 이거 잘못 혹은 记错 잘못 기억하는 거죠. 对方的名字 상대방 이름을 잘못 기억해 주는 거야. 나 그게 이제 예였죠. 그러니까 앞에 如果나입니다. 如果 쪽이 좀 뭐였습니까? 안 좋은 거였죠. 예를 들면 이 뭡니까? 如果 칭호 방면에서 让人不悦가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나 接下来的 이어지는 接는 받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교류, 소통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沟通 시작, 沟通 소통하다, 교류하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교류, 소통은 就容易 그러면 쉽게 受阻 장애를 받는다. 예, 방해를 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뭘 갖다가 줄여놓은 겁니까? 受到阻碍죠. 阻碍受到阻碍 시작. 受到阻碍 이걸 줄인 거야. 그래서 단어를 한자씩 공부해야 돼요. 주가 방해하다, 저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쾌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상대방 이름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저기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런 가든가 아니면 상대방 이름을 잘못 기억한가 철수야 그랬는데 철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기분 나빠요. 제 이름도 리우 선생님 해야 되는데 어떤 많은 학생들이 막 이 리우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로우 선생님 뭐라고 그랬더라. 아무튼 우리 이제 일반인들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중국어 쪽이 아닌 EBS랑 해서 이렇게 찍다 보면 일반인 이렇게 관계자들이 보면 로우 선생님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로우 선생님, 리우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런데 뭐 기분 나빠하진 않지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 쪽에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뭐다 交流,沟통하고 같은 말이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상보다 이 잘 교류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D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에서 여러분들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죠. 빨리 답을 찍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아시겠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祝你们取得好成绩.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예상문제 특강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많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예상문제 특강들, 이 문제들도 다 좋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쭉 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보통 일주일 전에 올라가니까 일주일 동안 쭉 예상문제 특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을 했지만 누들 CNHSK 5급 강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환급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또 막 이렇게 환급도 해줘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EBS랑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에 또 예상문제 특강 시간에 이제 안 봐야 되겠죠. 우리 다음 친구들 앉히세요. 친구들 앉히고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